응? 그럼 그 당시 어떻게? 그 당시에 그렇게 군부 정부 때는 다 베풀어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는 어떻게 되냐? 그게 발견이 돼, 한 번씩.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냐? 김영삼 대통령 측근들이 싹쓱 해버려. 그 대신 다 100%안 돼. 그럼 이 군발력은 틀려. 군발들은 다 똑같이 쓱 하는데 군발은 100%다 뜯어가. 근데 어떻게 얘네들 문민정부라서 그래도 좀 약간 체면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합의를 보고 봐요. 어떻게 되냐? 보통 많이 뜯으면 70%를 뜯어내. 그럼 적게 뜯으면 어때요? 반절을 뜯어내.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0조 원이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10조 원이 발견이 똑같죠. 그럼 그러면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어떻게 되냐? 얘를 불러들이고 어떻게 해요? 더 국고가 있는지 없는지 고문해. 근데 잔인하게는 그렇게 군발이처럼 그렇게 시키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합의를 봐요? 어떻게 되냐?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상 이거는 저기 나라에다 신고를 해야 할 재산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 죽을 예전에 군발이처럼 우리도 너 죽일까? 싶하고. 그럼 우리는 군발하고 틀리다고. 그럼 합의를 보자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따게. 너 죽고 저기 다 뺏길래 아니면 어떡해요? 우리가 한 반절 정도는 줄 테니까 밥 먹고 밥 먹고 떨어지고 나갈래. 딱 이렇게 이제 이게 조절을.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상황에 따라서 보통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 거의 반땡이야. 반은 어떻게 돼요? 현 정부 김영삼 정권한테 바쳐야 돼. 정확히 따면 김영삼 정권. 김영삼 측근들이 다 입맛 폭해서. 10조 원이 발견되면 보통 5조 원에서 7조 원 정도는 갖다가 어떻게 돼요? 김영삼 측근들이 다 입맛 폭해되고 보통 3조 원에서 5조 원 정도는 어떻게 되냐? 걔들한테 다시 줘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그럼 나중에 그게 발견되면 그게 나중에 원하면 어떻게 국세청에 어떻게 이게 양지화를 시켜줘요. 그러면 그 돈이 양지화가 되면 양지 쪽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양지화로 쓰기도 하고 일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내려가게 돼요. 이게 김영삼 정부 때. 그럼 김대중 대통령 때 이게 바뀌어요. 김대중 때도 바뀐 게 지금까지 지금 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어떻게 되냐?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보니까 이게 첩보자금 때문에 IMF가 온 거니까. 천문학적인 첩보자금을 대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 때 무분별의 화폐를 발행해서 그거를 동남아 국가에다 이런 데다 빌려줬다가 다 띈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못해. 근데 첩보 기관을 유지를 해야 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어떻게 하냐? 첩보 기관을 갖다가 어떻게 돼? 축소를 해. 대폭 축소를 해. 왜? 그 돈을 감당을 못해.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다. 그거 갖다 일단 조직을 축소를 해. 김대중. 그 두 번째를 해요. 어떻게 하냐? 축소를 하려면 국가가 먼저 이게 안보가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김대중 대통령 때 국가가 안전한 상태로 느껴서 외교적으로 그걸 풀어요. 중국으로 가서 어떻게 중국하고 화치를 많이 맺죠.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리고 김대중 때도 어떻게 돼요? 북한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북한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김정일이었나? 김정일 주석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이게 좀 약간 화해의 무드로 가죠. 그때 이것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돼. 왜 그냥 내가 수표가 지금 터지기 이분인데 수표의 역사를 하면 정권의 그 성격하고도 이게 좀. 그럼 그 당시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우리 국내에 어떻게 천문학적인 첩보고 자금을 댈 수가 없는 거야.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 비유법이 있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밥을 이렇게 다 한가득 잘 만들어 놨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 밥을 갖다 싹 맛있게 먹고 그리고 어떻게 노태우 대통령이 그 가마솥에 있는 누룽지를 갖다 팍팍 긁어 먹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 솥단지를 갖다 어떻게 돼요? 발로 뻥 차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정권을 이어받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 유명한 이야기야 이거.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자기가 대통령 되고 정권을 잡으니까 오씨 이게 이제 멘붕 상태야. 이제. 야,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지만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지만 입장을 때 이거 나라가 부도난 상태로 이거 지금 이걸 나라를 갖다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 이게 보니까 첩보자금 때문에 그래 이걸 보니까. 자, 김영삼 대통령이 나중에 나라에 어떻게 솥단지를 갖다 발로 뻥 쳐버린 거야 그 당시에. 이게 IMF 사태야 이게. 자, 그게 그렇게 비유를 했던 거야. 근데 첩보 기관을 유지를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안 돼. 근데 이걸 갖다가 대놓고 세금에서 조달을 못 해. 원래 첩보 자금을 세금으로 조달을 못 해. 세금으로 조달하면 얘네들의 행적을 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이걸 보고를 해야 돼. 근데 국가 기밀 갖다가 보고를 하면 안 되잖아. 국회의원들이나 얘네들한테.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비밀 세수로 해서 이걸 운영을 해야 돼. 원래 첩보 자금은 그렇게 운영을 해. 원래 모든 국가는 다 똑같아. 비밀 세수로 운영을 해야 돼. 네, 예전에 설명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그 비밀 세수를 갖다 김영삼 대통령한테 화폐를 발행해서 그걸 조달했다 어떻게 돼? 그냥 소련처럼 망한 거야 이제. 소련처럼 망한 거야. 소련이 어떻게 첩보자금 천문학에서 첩보자금 대다가 미국 CIA 쫓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가지랭이 찢어져 뒤진 거야. 이제 소련이란 나라. 김영삼 정부 때 그렇게 똑같이 어떻게 소련처럼 똑같게 망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보니까 이게 첩보 기관을 운영을 해야 돼. 근데 어디서 이 첩보 자금을 조달을 해야 할지를 갖다가 이거를 이게 김영삼 대통령 때 이게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다 이게 찾아봐서 없어. 김대중 대통령이랑 뭐 별거 있나? 없어. 이거 어디서 조달을 해야 돼? 첩보가. 그럼 방법은 하나야. 나가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첩보 기관을 갖다가 축소를 시켜야 돼. 너무 당연하죠. 자, 첩보 기관을 갖다 최소한 이거를 국가가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를 축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어떻게 돼요? 안보에 가고 위태로워져. 첩보 자금, 첩보 조직이 줄어든다는 거는 첩보 자금을 줄기 위해서 그잖아. 첩보 조직을 갖다가 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이 놓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첩보 조직을 유지를 못해요. 이 첩보 조직 유지하려다가 한국은행에서 찍은 돈으로 유지하려다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했어. 그게 IMF야. 그게 IMF야. 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특히 분쟁이 심한 나라들은 상황이 다 똑같아요. 분쟁이 심한 국가들은 특히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게 굉장히 쪼달려요. 그게 쪼달리면 어떠냐? 국가가 어떻게 돼요? 외세로부터 어떻게 돼요? 침략을 많이 받거나 내전이 일어나거나 테러 같은 게 많이 일어나요. 왜? 첩보 자금이 없으니까 첩보 조직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막아. 자, 가난하면서 어떻게 돼요? 가난하면서 어떻게 돼요? 저기 보면 전 세계 보면 가난하면서 굉장히 위태로운 나라들이 많아요. 내전이나 이게 외전이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그럼 이런 데가 어떻게 해요? 테러나 이런 게 밥 먹듯이 일어나요. 자, 왜 테러가 밥 먹냐면 첩보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첩보 조직이 왜 가동하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전 자주 일어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해. 첩보 조직을 운영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매일마다 내전 일어나고 이게 뭐 쿠데타 일어나고 어떻게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첩보 조직이 탄탄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다 이게 첩보 조직이 있으면 그걸 딱 막아놔요. 이게 첩보 조직이 하는 일이에요. 첩보 조직이 있으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국가가 어떻게 돼요? 이게 외전이, 이게 전쟁이 일어날 걸 미리 차단할 수 있어요. 그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차단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걸 미리 차단할 수 있어요. 이걸 못하면 이게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나라에서 테러가 어떻게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폭동이 자주 일어나요.
자, 폭동이나 이게 잘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나라가 몰아치면 다 망한 나라들이야. 신용도 없고 나라가 가난해. 그럼 얘네들이 얼마냐? 이거를 이거는 군대로 못 막아. 첩보 조직들이 막아. 군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첩보 조직이 할 일이 틀려요. 그럼 첩보 조직이 이걸 사전에 싹 막아내야 돼. 물 밑에서. 근데 이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 나라가 개판인 거야.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정학적 위태로운 나라예요. 인대까지 이렇게 위태롭지 않게 있었던 게 뭐냐? 첩보가 탄탄했는데. 우리나라 첩보가 거의 넘버원이에요. 넘버원이에요. 세계에서 넘버원. 질적으로는 넘버, 양적으로는 넘버원이 아닌데 질적으로는 넘버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대한민국이 질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첩보가. 양적으로는 당연히 미국을 못 쫓아가죠. 이게 그 당시 첩보자금 때문에.